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진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철거 현장 사무실이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직원이 행정단체 문자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군청 직원들에게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년 연속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경남FC가 설기현 감독과 1년 재계약했습니다. 설 감독은 팀을 확 바꾸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남강변 주택가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최근엔 철거 현장 사무실까지 설치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만경동 남강변 주택가의 60여 제곱미터 남지산 집에서 남편과 50년을 산 이재선 씨.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주시가 다목적 문화센터를 지으면 평생 산 집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땅에 사나 내 땅에 내 사는데 뭐 때문에 혼자 내려고 합니까? 안 그러십니까? 지난 17일에는 마을 한가운데 철거 현장 사무실이 놓였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예정지에는 5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세 곳의 이주단지 후보지와 빈집, 임대아파트 알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주 희망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해도 택지를 사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들려오는 보상가는 3.3제곱미터당 300에서 400만 원 수준. 돈 그럼 6천만 원 갖고 내가 어디로 나갔겠습니까?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의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지는 여기 말고도 이제 빈 공간이 많으니까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하지만 진주시의 사업 추진 의지는 분명합니다. 최근 일간지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는 등 행정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문화회관이 없는 도시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목적 문화센터 반대 주민들이 지난 8일 제기한 행정소송의 1차 공판은 지난 9일에야 열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하동군이 행정단체 문자를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하동군은 당직자 개인의 실수라면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서원희 씨는 전화번호를 바꾼 뒤 이상한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낸 단체 문자로 발신 번호는 하동군청 당직실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속을 알리는 문자는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이달 2일과 4일, 12일, 16일 등 모두 5차례 발송됐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까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걸 보니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외부에서 단속 현장을 본 직원이 당직실에 알려주면 근무자가 당직실 컴퓨터로 전체 직원에게 경고성 문자를 단체로 보낸 겁니다. 하동군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당직을 서면서 동료들이 걱정돼 개인적 판단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당직자들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문자 발송한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됐지만 하동군은 기자의 사실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료를 위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음주운전 단속의 목적과 효과를 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에는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성탄절 아침에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함안 영하 5도, 밀양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운행을 하다가 연락이 오면 교통약자에 발휘되는 건데요. 중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재경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박도식 씨가 민원 업무차 김해시청을 가기 위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교통약자 여러분의 빠른 접수와 배차를 위해 회원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박 씨가 전화한 곳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센터.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해주는 곳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김해시 흥동 7-5번지 가야불교문화원 후문에서 김해시청 민원실.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으로 배차해드렸고요. 인근에 있던 택시가 배차되면서 오랜 기다림 없이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예, 영 많이 빨라졌죠. 기존에는 어느 정도나 걸렸어요? 기존에 아무리 빨라도 15분. 김해시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50대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도입한 겁니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의 교통약자용 택시와는 달리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일반 택시처럼 운영을 하는데요.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즉시 교통약자용 택시로 전환합니다. 이용자들은 기존 택시 기본 요금인 3,300원보다 저렴한 2,400원만 내면 김해 지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요금 차액과 콜 한 건당 수수료 2,000원을 택시 기사에게 지원합니다. 바우처 택시 사업 본격 운행 후 이용자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상남도는 도내 다른 시군에도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FC가 2년 연속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하면서 설기현 감독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1년을 재계약하게 된 설 감독은 첫 공식 석상에서 팀을 확 바꾸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2년 연속 1부 리그 승격 실패. K리그2 최고 수준의 지원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설기현 감독. 재계약이냐 팀을 떠나느냐 갈림길에서 1년이란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재계약 이후 첫 공식 석상. 설기현 감독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점들을 다 개선하고 어떤 이제 전술의 완성도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겪다 보니까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팀을 확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름값 있는 선수 위주로 구성했던 것과 달리 K리그2에 걸맞는 절실함과 체력이 뒷받침되는 선수로 꾸리겠다는 겁니다. 수비 공격이 어떤 개념 없이 전원 수비와 전원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뛰는 양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또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분위기도 전과는 딴판입니다. 16년차 최고참 선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고강도 훈련이고요. 운동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짐에서 할 때는 이제 파워 트레이닝 해가지고 무겁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부 리그 승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남FC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달 3일부터 이곳 밀양에서 2차 전지훈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 창원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졸업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1회 김해 무역인상 시상식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시 버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 영산 행복주택 실시 업무 협약이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산청군 우수농식품 수출 간담회는 오늘 오전 9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업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건설사업 등을 공동으로 계약할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 수급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에 따라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정규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소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동물복지단체인 비글구조 네트워크가 백두현 고성군수와 고성군의원 11명 전원을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계획이 고성군의 무능과 군의회 고의적인 방해로 무산되면서 임시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6마리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며 이는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 소방서 등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전통시장 185곳에 자동 바제 감지 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유무와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선 모두 24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논계 충절을 기리기 위해 여성만 재관으로 참여해 지내는 제례인 진주 의안별제가 문화재청의 2022년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주시는 의안별제 역사를 조사하고 복원해 오는 2024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와 남해군이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받은 양산시는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진해온 주민참여 안전마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1단계로 신규 지정된 남해군은 여성 친화 활성화 사업 추진과 여성 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T 중공업이 최평규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운해장학재단에 86억 원 상당의 자사주와 현금 14억 원을 출연하고 S&T 에너지도 55억 원 상당의 자사주와 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7년간 476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36억 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도 1인당 800만 원의 장학금을 100명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의적이고 근면 성실한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부산 북구에 있던 경남지원센터를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계 금속 분야에 대한 설비와 인력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영남권 기계 소재 산업 분야의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창업수당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청년 창업수당 참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창업활동에 도움이 되며 40%는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생계 유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하는 창업수당 대상자를 내년엔 50명 증가한 20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유역 도랑 품은 청정마을 19곳 가운데 15곳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기준 좋은 물 등급을 받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1년부터 창원시 용정마을과 김해 옥천마을 등 낙동강 수계지역 마을 19곳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 수생태 복원과 오염원 관리 사업 등을 시작한 결과 15곳에서 좋은 물인 1B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해 시행합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고용유지 모델 시행 이후 6천여 명의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업계 현장의 정책 연장 요구에 따라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등 핵심 사업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도시재생 전문가 인증 제도인 경상남도 도시재생사가 시행 2년차를 맞아 73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 기초심화과정을 수료하고 도시재생 현장 경력 6개월 이상자 중에 선별한 도시재생사는 1년차에 26명, 올해 47명이 배출됐으며 앞으로 경남의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관내 비제조업체 1,003곳을 대상으로 경영과 업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 가운데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체는 38%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1년 안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